세계 경제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글로벌 경제입니다. 최근에 전 세계 태양광 관련 산업계를 놀라게 한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중국의 킬 스위치가 미국의 태양광 발전소에서 발견됐다. 이런 제목의 기사였는데요. 중국에서는 물론 부인했지만 이미 유럽에서는 태양광 발전소의 제어를 중국에 맡기는 것은 위험하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3프로TV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킬 스위치가 뭔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최근 로이터가 보도한 기사발 논란인데요. 일단 뇌신 내용을 살펴보면 미국 에너지부가 중국이 만든 태양광 인버터라고 하는 장비를 검사를 했는데 제품 설명서엔 없는, 그래서 정체불명인 통신장치를 발견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로이터 기사를 인용한 영국 텔레그래프가 중국의 킬 스위치가 미국 태양광 발전소에서 발견됐다라는 타이틀로 기사를 쓰기도 했는데요. 아직 진실이 확인된 건 아닙니다. 미국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이 이와 관련해서 중국의 인프라 성과를 왜곡 비방하는 것을 반대한다. 이런 방식으로 부인을 했는데요. 그런데도 전 세계 태양광 산업계가 뒤집혔는데, 왜냐하면 정말로 중국 제조업체가 아무도 모르게 인버터에 통신장치를 숨겨뒀다. 그러면 마음만 먹으면 그 발전소를 꺼버릴 수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말 그대로 킬 스위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죽음의 스위치가 그렇죠. 되는 거죠. 인버터가 그렇게 중요한 장치인가 봐요. 맞습니다. 인버터라는 장치가 조금 생소하기는 한데 사실 태양광 발전소는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태양광 전지라고 불리는 셀이라고 하는 걸로 패널을 만들고 이 패널을 다닥다닥 이어붙이면 그게 모듈이 되는데요. 이 모듈 단위로 전기를 생산을 하는데 이 모듈을 많이 모아놓으면 그게 바로 태양광 발전소입니다. 여기서 태양광을 흡수를 해서 직류 방식으로 전기를 만들어내는데 이 직류 전기를 모아서 교류 방식으로 바꾼 뒤에 송전망으로 보내는 장치를 우리가 인버터라고 부르는데요. 이 인버터가 그냥 그 역할만 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이 인버터에 통신 장비가 들어가거든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만 우선 사업주가 데이터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또 보안 패치나 기능 추가 같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할 때도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인버터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사실 제조업체가 항상 상주할 수 없기 때문에 원격으로 장애 요인을 분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일도 하는데요. 전력이라고 하는 게 사실 수요와 공급이 딱 맞아떨어져야 돼요. 안 그러면 정전이라고 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근데 태양광은 그게 안 됩니다. 햇볕이 내려쬐을 때만 전기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한전 같은 유틸리티 회사가 전기 공급이 과하다 싶을 때는 원격으로 이 인버터를 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와이파이 등을 통해서 이어지는 통신장치가 있어야만 하는 건데 말 그대로 킬 스위치로 작동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버터를 태양광 발전소의 두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정말 중요한 장치네요, 인버터. 근데 인버터 얘기 나올 때 왜 중국 얘기가 나오는지. 문제는 전 세계 상당수의 인버터를 중국이 중국산이군요. 만든다는 건데요. 정확히 추계되는 통계는 없습니다만 5G 통신장치로 도청 감시 논란이 컸던 화웨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잖아요. 이 화웨이라고 하는 기업과 그다음에 중국의 선그로우 같은 제조업체가 전 세계 태양광 인버터의 절반 이상을 공급하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단순히 중국산이라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중국 제조업체가 이 인버터를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다는 게 무서운 건데요. 로이터 기사 보도 이전에 이미 유럽에서는 논란이 된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지난 4월 말에 유럽 태양광 제조 협의회라는 곳에서 긴급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 내용은 제조업체의 악의적인 인버터 조작으로 연쇄 정전 가능성이 높다라는 내용인 건데 여기서 하는 얘기가 유럽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가 한 338기가와트 정도가 되는데 중국산 인버터를 쓴 발전소가 200기가와트 정도나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2023년에 유럽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 인버터 중에 70%가 중국 기업이 만든 것이고 그다음에 화웨이나 선그로우 같은 회사는 이미 168기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원격으로 제어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2030년이 되면 이 규모는 한 400기가와트 정도로 늘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중국산 인버터 업체가 전력망에 접속할 수 있는 걸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걱정은 할 만하긴 한데 그래도 너무 음모론 아닌가요? 경쟁 업체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럽 태양광 제조 협의회 같은 경우도 사실 이해단체이기도 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한 얘기일 수도 있으니까요. 실제로 중국산 설비가 많이 사라져야 자기들이 돈을 많이 버는기도 하고. 근데 독일 정부기관도 비슷한 우려를 내놓기도 했어요. 독일은 유럽에서 태양광 발전소가 가장 많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독일 정치권에서 태양광 피크법이라고 불리는 재생에너지 지원법 개정안이라고 하는 걸 논의를 하고 있는데
전기가 많이 만들어질 때는 사실 태양광 발전소를 제어하는 게 중요해지니까 이걸 위해서 제조업체가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하거나 혹은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법안의 내용입니다. 네. 근데 이걸 두고 독일 연방보안청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중국이 독일의 전력 공급을 차단할 수 있다. 물론 가능성의 영역이긴 합니다만 네. 뭐 쉽게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중국 제조업체가 필요할 때 와이파이 등을 통해서 외부와 연결된 통신망을 연결을 해서 필요할 때 접속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자고 하는 건데 근데 만약에 중국과 독일의 사이가 나빠졌다. 그래서 나쁘게 마음을 먹고 발전소를 꺼버렸다. 그러면 이게 그냥 발전소가 꺼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전력의 수급이 틀어지면 송전망이 불안해지거든요. 네, 그러면 네. 이게 정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최근에 있었던 스페인 대정전 같은 경우에도 사실 발단은 2기가와트 규모 정도의 발전소가 태양광 발전소가 송전망에서 이탈을 했고 그게 이베리아 반도 전체 송전망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왔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특히 유럽에서 얘기를 네. 하는데 중국이 정말 이럴까요? 이제 뭐 가능성의 영역이니까 또 알 수는 없는 거긴 하지만 네. 사실 그런 일을 벌인다라고 하면 사실 영영 갈라서야 되는 그럼요. 거기도 하고 네. 그래서 과연 중국이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싶긴 합니다만 근데 최근에 이게 현실화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네. 이게 뭐냐면 지난해 11월에 미국의 소울아크라고 하는 태양광 설치 업체 그다음에 중국의 닝보디에라고 하는 인버터 제조사 간의 법적인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둘이 싸운 이유가 뭐냐면 소라크는 디에 와 미국 등 특정 지역에서 인버터 독점 유통 계약이라고 하는 걸 맺어요. 그래서 디에는 소라크를 통해서만 이 지역에서 인버터를 팔 수 있다라고 하는 계약인 건데 네네. 근데 디에가 병행 유통 방식으로 인버터를 판 거예요. 그래서 소라크가 소송을 건 건데 네. 그랬더니 갑자기 미국과 영국, 파키스탄 등 소라크가 판매한 태양광 발전기가 줄줄이 가동을 멈춘 겁니다. 디에가 멈춘 거다. 이렇게. 뭐 이것도 아직 진실이 네. 밝혀진 건 아닙니다만 소라크 측이랑 뭐 서방 태양광 산업계에선 디에가 멈췄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멈춘 건 틀림없어 보이는 게 실제로 인버터에 이런 팝업 메시지가 뜨거든요. 이 인버터는 사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공급사에 연락을 해라. 아니면 해외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5자리 패스코드를 넣어야 되는데 네.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제조사 측에서 제공하는 코드가 없으면 이걸 풀 수 없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에 소라크 측은 이 멈춘 인버터를 싼 값에 다른 인버터로 교체를 해줬습니다. 물론 디에 측에서는 이걸 부인을 하기는 해요. 멈춘 태양광 인버터를 원격으로 제어하거나 방해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네. 증거도 없다. 그리고 팝업은 누군가 개입한 게 아니고 인증 확인 메커니즘에 따라서 자동으로 실행이 됐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누구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은 맞아 보이긴 합니다. 그러게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사실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우리나라도 사정은 조금 엇비슷한데 네. 뭐 이것도 정확히 집계된 건 없습니다만 우리나라도 태양광 발전소에 쓰이는 인버터 상당수가 중국산입니다. 뭐 일부 기업에서 직접 만들고 있기는 합니다만 가격이나 품질 경쟁력 측면에서 사실 중국산이 뒤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행히 우리나라는 이런 안전판은 있기는 해요. 인버터는 사실 전력 변환 장치일 뿐인 거고 이 인버터를 통신으로 제어하는 RTU라고 불리는 원격 단말 장치가 사실은 핵심인데 네. 이 RTU가 상당수 국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중국 제조업체가 직접 인버터를 제어할 수 없다는 건데 네. 다만 나머지 상당수는 또 중국산 인버터에 중국산 RTU로 구성된 장비를 썼기 때문에 이게 우려스러운 상황이긴 한데 그래서 전력당국에서도 이걸 분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럼 이 RTU라는 것만 우리나라 걸로 쓴다든지 뭐 바꾸면 중국산 아닌 걸로 네. 그러면 K스위치까지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일단은 눈에 보이는 루트는 막을 수 있어요. 어찌됐든 인버터랑 RTU를 중국 제조업체가 만들면 네. 이 제조업체들에게 기기에 원격으로 접속할 수 있는 길을 터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RTU를 국산으로 바꾼다라고 하면 필요할 때 그리고 믿을 수 있을 때 제한적인 권한으로만 길을 터줄 수 있으니까 뭐 일종의 눈에 보이면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원리랑 똑같은 건데 네. 근데 우리가 처음에 로이터 기사로 다시 돌아가 보면 네. 있으면 안 될 통신 장치를 발견했다라고 보도를 그렇죠. 했잖아요. 네. 중국 인버터가 아무도 모르게 일종의 뒷문 그러니까 뭐 백도어 요걸 열어놨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와이파이로 외부와 연결이 되는 순간 이 권한에 상관없이 인버터를 직접 제어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네. 그러면 정말 킬 스위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내가 했는지도 모르게 발전소를 그렇죠. 꺼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외부 연결되는 통신망 자체를 끊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건 조금 많이 어려운 게 사실 가정을 계속 해보게 되네요. 맞습니다. 태양광이나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아주 조금, 그러니까 이게 있으나 마나해서 이런 게 멈춘다고 하더라도 전체 송전망에 큰 무리가 가지 않을 때, 그럴 때는 가능은 한데 지금은 태양광 발전소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유럽에 비해서 태양광 발전소가 더 적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꽤 많은 발전소가 이미 지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지어질 거거든요. 네. 그러면 중요해지는 게 스마트 그리드라고 불리는 기술입니다. 스마트 그리드. 네.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만 네. 쉽게 표현을 하자면 똑똑한 송전망인 건데 태양광 발전소가 많이 늘기는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 아시는 것처럼 태양광 발전소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햇볕이 있을 때만 맞습니다. 발전이 그걸 가능하다. 뭐 유식한 말로 간헐성이라고 하는 건데. 간헐성. 네. 맞습니다. 근데 송전망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는 전기와 나가는 전기가 딱 맞아 떨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렇지 않으면 정전이 일어나고. 근데 태양광은 이걸 맞추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한전이 RTU라고 하는 이 원격 단말 장치를 통해서 원격으로 필요할 때 켜고 끄는 걸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이걸 발전소에 개별적으로 맡겨놓을 수 없는 이유가 사실 개별 발전소는 전체 송전망을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기의 공급이 얼마이고 수요가 얼마이고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 이때는 더 많아져야 되고 이때는 수요를 조금 줄여야 되겠고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낮에 태양광 발전소가 돌아갈 때는 그 원격 단말 장치, 그러니까 외부의 통신을 통해서 한전이 접속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러네요. 그 말인즉슨 낮에는 통신망이 연결돼 있고 그러면 그때는 만약에 백도어 뒷문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킬 스위치를 누를 수 있도록 문이 열려 있다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통신망이 필요한 이유가 네. 태양광 발전소의 또 다른 치명적인 단점 중에 하나가 관성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말이 조금 어렵긴 합니다만 네. 관성이라고 하는 게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힘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송전망에서는 들어오는 전기와 나가는 전기를 맞추는 건데 사실 이걸 초 단위로 맞추기는 그건 어렵죠. 굉장히 어려워요. 네. 임의적으로. 네. 그래서 보통의 우리가 쓰는 지금 송전망에서는 예를 들면 화력발전소, 석탄발전소, 천연가스 발전소처럼 네. 이렇게 터빈을 돌리는 발전소들이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냐면 송전망이 이렇게 불안해진다. 네. 송전망에서 지난 전기의 전압이라든지 혹은 주파수가 흔들린다. 그런 경우에는 이걸 정상 범위로 끌어올 수 있도록 자동적으로 움직여요. 예를 들면 뭐 조금 불안정해져 높아졌다 그러면 이걸 끌어내리기 위해서 조금 덜 돌거나 네네. 이런 방식으로 움직이는데 그걸 관성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어렵잖아요. 낮거나 없거나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뭐 태양광 인버터에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걸 넣고 그다음에 송전망 내에서 전압과 주파수가 흔들릴 때마다 이 알아서 출력을 조정하도록 하는 기술이 최근에 보급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특히나 뭐 예를 들면 태양광 발전소가 굉장히 많이 있는 독일 같은 나라들, 그다음에 영국이나 미국의 캘리포니아 같은 곳에 이런 것들 많이 도입이 되는데 이럴 때 필요한 게 또 통신망인 거고 그래서 스마트 그리드라고 하는 불리는 건데 그래서 외부 통신망이 이렇게 필수적이다라는 겁니다. 외부 통신망도 필요하고 RTU도 있어야 되는 거고. 맞습니다. 근데 대부분 중국산이고. 그럼 해결책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이게 쉽지는 않은데 사실 사실 우리가 세계화, 그다음에 국가 간의 분업 구조, 그리고 모든 걸 만들어내는 중국이라고 하는 공장 이런 것들 때문에 잠깐 잊고 살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들면 조금 비싸더라도 우리가 만들어 써야 하는 건데 근데 그래야 이런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인버터도 마찬가지이기도 합니다. 네네네. 이게 사실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장치는 아니거든요. 근데 필요는 하고. 근데 중국이 있어야 되는 거고. 아주 싸게 품질 좋게 만들었더니 우리가 그걸 싸기 때문에 사다 썼던 것뿐인데 전 세계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 다 상황인 마찬가지입니다. 거고요. 근데 이제 와서 보니 이런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 더더군다나 이게 인버터라고 하는 게 사실 태양광 발전소에만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뭐 예를 들면 풍력 발전소에도 인버터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나중에 태양광이나 풍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커다란 에너지 저장 장치를 만든다고 하면 이 에너지 저장 장치에도 인버터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재생에너지 전체 인버터를 중국산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말씀처럼 계속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중국이 킬 스위치를 누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그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폭풍이 어마어마하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똑같이 곤혹스러운 상황이긴 한데 이번 논란을 계기로 해서 조금 우리의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능성이 0%가 돼야 안심할 수 있는 건데 지금으로서는
뭐 딱히 그렇죠. 방법이 마땅치는 않고 그럼 우리가 직접 만들어 써야 되는데 우리의 기술력을 맞습니다. 좀 우리나라는 다행히 인버터를 만드는 업체가 국내에 있긴 하다. 그렇군요. 그래서 여러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데 네네. 필요한 건 우리가 직접 만들어 쓰자라고 하는 인식 전환이 조금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글로벌 경제 3프로 TV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The Fray의 How to Save a Life 음악 전해드리면서 KBS 일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